네, 먼저 김도연 전문가와 반도체 관련주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작년엔 이쪽 업황이 좋지 못했지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관심주를 선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지 궁금합니다. 첫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HPSP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 세계 최초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 1위이자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10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인 만큼 이 기업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AI나 자율주행 이쪽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분야는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도 긍정적 수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AI, 자율주행, 5G 이러한 기술들은 고성능 반도체에 이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DDR5나 HBM 등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손상이나 결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나노미터 이하에서 이러한 선단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DDR5나 HBM 등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이 HPSP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기술이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HPSP는 이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HPSP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된다 보시는지 또 주가에는 어떻게 예상되는 부분인지 이쪽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네. 현재 이 HPSP의 최대 주주인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는 HPSP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레센도는 2017년도에 HPSP를 인수를 했고 이번 매각을 통해서 원금 회수를 넘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레센도는 보유 지분인 약 40%를 현재 매각을 할 예정인데 최근에 예비 입찰을 마쳤고 그리고 4월에 본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현재 밝힌 만큼 이 과정 속에서 기업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HPSP의 기업 가치는 조 단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주요 빅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요.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점, 바닥 확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지 기술적 분석 도와주시죠. 지난해 2월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약 1년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월에 22,000원 부근 바닥을 찍고 지금은 좀 전반적인 박스권 구간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는 지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만약에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준다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근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7,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내 유망주로 첫 번째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저희가 관심주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후공정 쪽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기업 있을까요?
후공정 쪽에서 좀 보셨으면 하는 기업은 좀 D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DI는 후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 버닌 테스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 중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70%로 현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70%라고 하시면 정말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 쪽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DI의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와 약 900억 원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HBM4 장비 개발에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장비를 납품 중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HBM과 DDR5의 기술 고도화에 집중을 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현재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고사양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확장과 그리고 HBM, DDR5 쪽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측면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DI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DI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좀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이 반도체 시장 내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 개발 등의 관련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0% 정도 상승한 약 4,500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00% 정도 상승한 54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DI를 반도체 내에서 또 유망주로 선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볼까요? 네, DI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상반기쯤에 약 4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후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등락은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굉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상승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이 DI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손절컷 같은 경우에는 한 전저점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인 28,000원 부근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I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반도체 첨단 공정 장비 업체인 FSD입니다. 네. 네, 이 기업은 반도체 재료 그리고 장비 전문 기업인데 주력 제품으로는 펠리클, 칠러, 가스 스크러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펠리클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FST가 이 펠리클 기술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FST는 어려운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억 원으로
2023년도 영업 손실인 이 108억 원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는데 네. 지난해 이 펠리클 등 이 반도체 장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현재 개선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EUV용 펠리클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하시니까 저희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V용 펠리클 양산에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좀 쉽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EUV 펠리클이란 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는 EUV 포토 공정에서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UV 리소그래피, 즉 포토 공정은 극자외선 파정을 사용해서 이 반도체 웨이퍼에 더욱 미세한 회로를 패턴을 새기는 공정인데 EUV 포토 공정에서 이 펠리클은 포토 마스크를 보호를 하고 이 웨이퍼의 수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V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포토 마스크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EUV 펠리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EUV 펠리클 역시 기존의 펠리클보다 고가 제품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킬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EUV 양산 라인에 이 FST가 개발한 EUV용 펠리클이 도입이 될 것 같고 이는 FST의 외형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FST는 관련 제품을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에 시향산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시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모멘텀들을 말씀 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차트와 함께 또 설명 주시죠. 네, FST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좀 양산 지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기 이평선과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현재는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매수세도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T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것 같은 경우에는 한 60일선 부근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9,000원 부근에서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ST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섹터 내 유망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 종목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반도체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유리기판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기업은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못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부터 이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연 전문가의 감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내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하죠. 지금 말씀하실 기업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짧게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PCB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시장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관심주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리기판 관련주니까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 관련해서일까요?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와 합작으로 설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촉진을 할 것이고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이러한 투자 확대를 좀 촉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 AI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기업이 보유한 차별성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기업은 초고속 UV 레이저를 활용한 정밀 가공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 하냐면은 바로 유리기판의 TGV 공정과 연결이 됩니다. TGV 공정은 유리기판 내부에 구멍을 뚫는 핵심 공정인데 여기서 이 기업은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UV 드릴러 장비를 공급을 할 텐데 회사는 올해까지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삼성전기와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UV 드릴링 장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이 기업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관심주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는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가공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후공정 시장에서 좀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를 현재 추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강화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도연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도연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DR 활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R이랑 Advanced Decline Ratio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면 등락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공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수를 하락한 종목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이 AD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이 60개, 하락한 종목이 40개라고 한다면 ADR은 60 나누기 40 곱하기 100을 통해서 150%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ADR이 100%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같다는 뜻이고 100보다 크면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100보다 작으면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ADR이 120 이상이면
시장이 과열, 80 이하면 시장이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110 이상이 과열, 70 이하를 시장의 침체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DR 지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에서 설정 가능한 보조 지표입니다. 차트에서 지표 설정을 통해서 지수 차트와 ADR 지표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설정해 보시고 증시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ADR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첫 번째는 이 ADR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을 가지고 현금화 전략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시장에서 ADR 지표가 과열 수치인 110을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과열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를 해주시고,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화 시키거나 방어적인 종목으로 조정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상승장 막바지에 수익에 취해서 더 큰 자금을 투자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ADR 지표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투자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ADR이 70 이하 구간에서는 아마 지수 하락도 크고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패닉셀에 같이 동참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위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 시계열을 두고 주식 보유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신다면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하나 둘씩 빨간색으로 바뀌는 종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전략 두 번째로는 ADR 지표의 움직임을 보고 시장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ADR 지표가 침체 구간에서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구도가 나오는 시장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ADR 지표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도주 종목 순환장이 주도주 위주로 흘러가는 시장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을 투자를 해서 시장 주도주가 이끌어가는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ADR은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정말 유용한 지표로 볼 수가 있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증시의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도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조 지표라는 것은 만능 지표는 아닌 것인 만큼 다른 분석 도구들과 함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커뮤니티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